예, 이번 시간에는 재물운이 좋은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뭐 재물이 언제 들어오느냐, 나 언제 돈 버냐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실제 사주 감명을 해보면 이러한 것에 의문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 재물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돈이잖아요, 돈. 돈인데, 사실 뭐 돈이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주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재물운이 좋게 구성되느냐, 나쁘게 구성되느냐, 뭐 평범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사주의 어떤 그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연이 1년이 지금 365일이 있고, 일이 365일이고, 월이 이제 12개고, 그 다음에 요 연이 이제 그 60갑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게 60개가 이제 60갑자가 돌아가고, 월이 이제 12개잖아요. 그리고 일도 60갑자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지 12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가지, 12개 시간이 있잖아요. 요걸 다 곱하면 51만 8,400개. 사주의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개입니다. 여기에 남녀 구분을 하면은 뭐 100만 개가 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어떤 사주를 봤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재물이 좋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적용하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물운을 이제 저 사람이 재물이 좋냐 많냐 이렇게 알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이 있고 어떠한 사주가 저렇게 구성이 됐을 때 돈이 들어오고 저 사람은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사주가 갖다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알아야만 다른 모든 어떤 그런 경우의 수,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51만 8,400가지가 되는 그 사주의 경우의 수를 다 접할 수는 없으니까 원칙을 공부를 잘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물어보더라도 이 사람은 재물운이 좋다 나쁘다를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나이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이 뭐 몇만 명의 사주를 봤네 뭐 이렇게 이제 해도 그것도 사실 몇만 명도 보기가 쉬운 게 아니죠. 뭐 몇천 명 보기도 쉽지가 않죠. 그걸 가지고 어떤 일반화시켜서 이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우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주가 이제 60개의 일주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제 60개의 일주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 갑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개해까지 해서 60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60갑자 중에 한 사람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사주에 어떤 문의나 상담을 이제 하러 온다던가 아니면 뭐 자기 사주를 봤을 때 자평 명리학이 나와서 이제 일간 기준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를 보게 되는데 사주를 딱 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일간하고 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주를 보는데 일주에서 나머지 지금 여기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재물운이 이제 좋다 나쁘다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일주가 이제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좋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신강, 신약,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약사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신강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강 신약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운성상 재성이 어떻게 이제 위치하느냐를 또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좋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재성이 뚜렷하면 그거는 재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일단 재성 자체가 약한 것보다는 강해야 되겠죠. 재성이. 신약사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재다신약에서 뭐 신약사주인데 재가 많으면 뭐 진짜 어떤 뭐 돈을 못 번다, 아니면 가난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실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신약사주인데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설명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약하다고 해서 돈을 못 벌고 신강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진 않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재성이 좀 사주 자체에 있어줘야 한다. 가장 좋은 거는 신약일 때, 신이 약하다, 신약인 경우에는 재성이 이제 그 합생이 되는 합생이라는 게 뭐냐면 합생입니다. 합이 돼서 생산을 한다. 합생인데, 합생이라는 거는 지금 천간의 합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재성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지지의 통근을 한 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연천간이나 월천간이나 시천간에 있어줘야 나름대로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합생이라는 거는 천간합입니다. 이게 지금 갑은 이제 기토하고 이제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을경합, 병신합, 그 다음에 정임합, 무기합, 이렇게 있죠. 이렇게 지금 합이 있는데, 지금 갑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인데, 요게 지금 합이 돼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생산의 개념입니다. 생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재성이 있을 때, 요렇게 합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에 따라서 재물운이 좋냐 안 좋냐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신약인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합생이 뭐냐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 천간하고 지지의 지장간, 지지에 여기 이제 지지가 네 군데가 있고 지장간이 이렇게 있으면 요 천간하고 요 지지의 지장간이 요렇게 지금 합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합생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재적으로 금전적으로 그 유입이 계속 지속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뭐 예를 들니까 갑일간으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경금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토가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축토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갑일간의 재성은 요 무토잖아요. 무토가 재성인데 지금 요 계수 안에는, 축토 안에는 계수가 있죠. 지장간이 계신기잖아요. 계신기. 그러면 요 무토라고 하는 어떤 재성이 요 계수하고 요렇게 합을 하고 있죠. 요런 사주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 안 번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재성이 계속 유입이 되는 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생을 하는 거예요. 합생. 이렇게 합생이 되는 사주는 재적인 유입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 직장을 뭐 다니면서 돈을 벌든 뭐 돈을 안 버는데도 뭐 부모님 밑에서 받은 뭐가 됐든 하여튼 어떤 식의 형태로든지 재적인 유입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어떤 재물운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요렇게 천간합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천간은 그 천간과 지장간의 합을 명암합이라고 하잖아요. 명암합. 이거는 드러낸 천간이니까 명이고, 그 다음에 요 개수는 지지에 숨어 있는 안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암합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명암합이 합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갖다 우선적으로 보면 이 사주가 지금 나름대로 재적 유입이 지속되는 어떤 그런 사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신강하다 신약하다를 갖다 떠나서 지금 얘기가 똑같아요. 신강하든 신약하든 이렇게 구성이 되면 재적인 유입이 지속이 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합성이 되는데 신강하다. 신강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성이 또 왕해야 됩니다. 재성. 오늘 이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이제 무토가 있다. 그러면 재성이 이제 천간에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사람이 갑인이 일주다. 그럼 여기 지장간이 여기 무, 그다음에 병, 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무토는 지금 요 안에 같이 이제 무토가 있기 때문에 통근을 한 거죠. 통근. 그러니까 지금 재성이 이제 강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거는 강하고 왕하고 틀립니다. 왕하고. 강하고 왕하고. 여기 이거는 이제 통근을 하는 거예요. 통근을 하는 거예요. 강하다고, 재성이 이제 강하다고 하는 건 이렇게 지지에 통근을 하면 지지의 지장간과 같은 오행이 있어서 통근을 했다 그러면 이거 재성이 강하다. 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왕하다고 하는 거는 계절을 갖다 얻었다는 겁니다. 계절. 이 득명이라고 하죠. 득명. 득명이라고 하고 득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월지에 그 통근을 하면 왕항겁니다. 왕항겁. 예를 들어서 무토가 만약에 여기가 지금 뭐 무인이 됐다. 무인월에 태어난 갑인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요 사주는 신왕이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강을 떠나서 왕한 겁니다. 그 계절을 얻었기 때문에. 그 봄의 계절에 태어난 간목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센 거죠. 목의 기운이 엄청 센 겁니다. 센 건데 지금 이거는 신왕에다가 재성이 또 일로 통근을 했죠. 그리고 12운정상 무인은 또 생지에 또 해당됩니다. 생지. 12운정상 생지에 해당이 될 뿐더러 무토도 뭐냐면 월지에 통근도 월지에 통근한 그 천간이 가장 그 세력이 강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시,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연, 이렇게 통근하는 게 우선순위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면은 신강이 아니고 신왕에다가 제도 뭐냐면 왕하죠.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런 사주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사주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물운이 그 좋은 사주는 신강할 때는 그러니까 신강 재강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고 조건이 됐다고 보는 거죠. 신강 재강은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근데 신왕 제왕하다. 이거는 거부의 묘입니다. 거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주죠. 그거 완전 한끗발 차이인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돈을 뭐 많이 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 우리 지금 현재 사회의 개념으로서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거부를 논한다는 건 사실 극히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1% 정도나 될까요? 뭐 그 정도인데 그렇게 1%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든다고 한다면 신왕 제왕인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왕하지 않으면 이 제가 이렇게 왕한 거를 견뎌낼 수가 없죠. 제를 견딜 수가 없는데 신강에다 제왕이다. 이것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뭐 오늘 간목을 들었지만 천간 뭐 가벌병정문경이 다 똑같이 해당이 돼요.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사주는 신왕 제왕.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운에서 잘 받쳐주면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사주 신강 재강한 사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왕과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지지에 이제 통분을 하는 천간이 이제 어떻게 통분이 되어 있느냐를 잘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천간은 어떤 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작용인 거고 지지는 어떤 현실적인 거고 지장간은 실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천간의 어떤 드러난 천간이 지지의 지장간하고 합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느냐를 갖다 잘 봐야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강이나 신왕은 제가 신왕하거나 신강할 때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재를 이제 생해주는 게 식신상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신이 생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또 잘 봐야 되겠죠. 그것이 뭐 이제 천간에 드러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신이 이렇게 떴다는데 여기 조금 이제 식신이잖아요. 그럼 식신이 이렇게 재를 또 생재해주는 식신생재인데 이것도 뭐냐면 병화나 무토나 이 월지에 어떻게 통분이 되어 있느냐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식신생재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만약에 병자가 이렇게 되면 통분이 안 되고 여기는 병화는 힘이 없는 병화잖아요. 통분이 만약에 딴 데도 통분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식신도 많이 통분이 돼서 힘이 있고 재성도 힘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식신생재가 이제 된다 해서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물운이 좋은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신생재라고 하더라도 식신을 극하는 게 또 편인이잖아요. 사주의 편인이 또 이렇게 왕하게 되면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이 식신이 재를 또 생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을 많이 버는 사주, 재물운이 좋은 사주의 원칙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돈 많이 벌고, 거부의 명을 갖다가 한두 명 아니면 한 10명은 봤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설명을 한다고 한 자체는 좀 무리가 있어요. 사주의 경우의 수가 50만 가지가 넘고, 일주 하나로만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다. 그러면 요 갑자일주에서
파생되는 나머지 쪽으로 쭉 따진다 그러면 한 8,600가지 정도가 됩니다. 8,600가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걸?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갖다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재물운이 좋은 사주, 돈이 들어오는 사주는 이러한 원칙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파악을 해야 나머지 어떤 그 사주가 들어와도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몇 명의 어떤 돈 많은 사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건 재물운이 좋으니까 뭐 했다고 하면 돌아서면 까먹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주가 들어왔을 때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운이 좋은 사주가 어떤 사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 어떠한 사주를 갖다 보더라도 그걸 응용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신이 생재를 갖다 하더라도 편인이 강하면, 편인은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목에 대한 편인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제 시에 이렇게 좀 강하게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식신을 갖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여기 임수는 여기 자해도 통근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기운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임수가 이 병화를 극하잖아요. 수극화해서 식신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 거죠. 식신을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식신이 생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항상 식신생재가 사주가 좋은 사주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에 대해서 이제 재물운이 좋은 사주를 파악하려면 신강신약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강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이제 어떤 그런 책도 많이 있고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약하다, 신강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월지입니다. 월지에 천간이 통근을 어떤 천간이 통근했느냐 그게 가장 강한 거고 월지 통근이 가장 강한 거고 그 다음이 시,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연입니다. 지지에 아무리 여기 같은 오행이 많더라도 가장 강한 거는 지지에 통근한 천간. 그리고 그 천간도 어느 지지냐? 월지 통근한 천간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월지에 통근한 천간이 어떤 오행이냐를 파악을 해서 그게 신강신약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월지에 통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월지가 충이 되어 있거나 형이 되어 있으면 통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이 되어 있으면 또 통근력이 약합니다. 그것도 이제 반합은 또 이제 통근이 되는데 삼합이 되면 또 얘기가 틀려져요. 삼합이 되면 갑인인데 여기 이제 오가 갑인인데 이제 오 이렇게 이제 왔으면 이제 술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인호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있을 때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오면 이 간목은 여기에 통근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얘는 이 인목은 없어진 거 없어니까 이걸 인호술 해가지고 얘는 그냥 화로 끝나요. 화로 삼합이 되면. 그래서 또 삼합은 또 이렇게 주의 깊게 또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근의 어떤 그런 작용력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통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유념해서 신강신약을 또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주 이제 신약사주인데요.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실제 사주입니다. 실제 사주.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그 기토가 일간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 재죠. 요거 재, 요거 재, 요거 재, 그죠? 그 다음에 요 기토는 통근을 한 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인문계 통근을 했죠. 여기 요 안에 그 무토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일로도 이제 통근을 했죠. 여기도 무토가 있고, 요 기사도 여기도 이제 통근을 했죠. 여기도 이제 있으니까. 근데 수가 뭐냐, 요 수는 요 신금에 통근을 했죠. 그리고 천간이 지금 세 개가 다 뭐냐면 수의 오행이니까. 이게 요 기사일주는 신강으로 볼 수가 없죠. 월지도 다 지금 여기 묘고, 지금 연지도 이제 여기도 통근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인해는 뭐 살짝 통근 뭐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약사주로 봐야 됩니다. 신약사주인데, 이 사주가 수백억 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주입니다. 신약사주인데. 그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요 기토 입장에서는 요게 다 지금 요게 재성이잖아요. 여기 재성. 여기 세 개가 아니에요. 세 개가 재입니다. 재. 그래서 이거는 재다 신약사주로 써요. 재다 신약사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재다 신약사주는 그 거지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말이 안 되죠. 이 사람 재다 신약사주인데 수백억 대의 그 자산 보유하라니까 실제. 그게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그 신약사주가 합생을 한다는 거예요. 합생. 지금 요 무토 같은 경우에는 무토는 무게합을 하잖아요. 그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신금 안에 무토가 있죠. 지장간이 무임경이잖아요. 여기 이제 사화에도 또 무토가 있죠. 이건 무경병이잖아요. 지장간이. 그 다음에 요 임목에도 또 무토가 있죠. 지장간이 무병갑이잖아요. 요 개수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 무게합을 합니다. 무게합을 해서 합을 해가지고 합생. 이게 이제 합생이라는 거예요. 합생. 돈이 꾸준하게 들어와요. 이런 사주에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주가 대운에서 또 한 번 재를 만났다. 그러면 또 그 돈벼락을 맞습니다. 대운에서. 또 세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재성이 뭐냐면 꾸준하게 합생을 하고 있는 명화화, 지지의 지장간하고 천간과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합생을 하고 있는 사주는 재물운이 엄청 좋은 사주입니다. 엄청. 그리고 이건 세 군데나 다 이렇게 뭐냐면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임수가 재성인데 요 12호정상 임인은 병지가 되잖아요. 병지. 그리고 요 개수. 이 재성이 이 묘에는 개묘가 12호정상 어떻게 됩니까? 생지가 되죠. 생지. 생지 병지 그렇습니다. 생지 병지. 그리고 요 또 있어요. 재성이죠. 요 재성 정제가 신금의 12호정상 어디에 해당되죠? 생지에 해당돼요. 생지 또. 생지. 얘는 병지. 생지 병지 좋습니다. 생지 병지. 병지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내가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물상의 개념인 거고요. 생지는 정말 좋은 거죠. 남들이 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약사주의 재다신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주가 재성이 합생이 되고 또 12호정상 이렇게 생지나 병지나 아니면 녹지나 왕지 이렇게 자리 잡으면 거부의 면입니다. 거부의 면. 요런 원칙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어떤 사주가 와도 재물운이 이 사람은 좋구나 나쁘나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신강사주로 또 한번 제가 볼게요. 신강사주. 지금 이 사주, 근데 이게 지금 전부 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음팔통 사주입니다. 음팔통. 음팔통 사주고, 이 사주가 이분도 뭐냐면 수백억 대의 그 자산가입니다. 자산가. 그리고 부동산도 수백억 대를 갖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일간이 이제 신금이잖아요. 신금인데, 지금 요 신금이 여기 이쪽으로 통분을 했죠. 그리고 요 일간을 도와주는 토의 원행이 지금 지지에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일간과 같은 그 금요원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그 신이 월지에 그 통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지의 통분을 갖다 했는데 이 미토가 신금을 계속 그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강의 단계를 넘어서 신왕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신왕. 뭐 신강, 제가 볼 때는 신강, 신왕 한 중간 정도로 이제 볼 수도 있고 신왕이라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센 거죠. 금요오행이. 금요오행이 지금 3개인데 이 토도 지금 3개잖아요. 토생금에서 신금은 신왕하다. 아주 신강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초반기에 신왕 사주는 제왕하면 거부라 그랬잖아요. 제왕하면.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재성이잖아요. 이게 재성. 재성인데 지금 이 토가 을목이 지금 여기 미토 안에 지장간이 을이 있죠. 여기도 을이 있죠. 여기도 을이 있죠. 여기 다 지금 통분을 한 거예요. 통분을 다. 신왕, 제왕입니다. 신왕, 제왕. 이런 사주가 거부사주, 거부사주.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합생의 어떤 그게 있었죠. 합생. 천간과 지지의 지장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게 본다 그러면 지금 요 을목이 있고 지금 요 유금 안에 지장간이 경금하고 신금이 있잖아요. 근데 얘 을은 요렇게 또 을경합을 하죠. 이렇게 을경합. 그러니까 이 사주가 신왕 제왕하면서 재성이 또 이렇게 유에서 지장간하고 을경합을 이게 또 합생을 하잖아요. 돈이 있을래야 있을 수밖에 없는 사주죠.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이 미토는 목고잖아요. 목고. 목에 창고입니다. 목에 창고. 목에 창고를 이렇게 쭉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돈도 엄청나게 쌓아놨을 뿐만이 아니라 돈도 꾸준하게 합생을 해서 돈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 사주인 거죠. 그러니까 신강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성이 강하거나 왕하면 재물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주가 됩니다. 신약사주라고 해서 거부가 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신약사주도 재성이 합생이 되거나 또 재성이 또 꾸준하게 어떤 그 재물 대운에서 또 왔을 때 그리고 이 사주가 신왕하든 신약하든 아까도 봤을 때도 합생을 하면서 대운에서 또 이제 재가 들어왔다. 그러면 돈 벼락을 맞는 겁니다. 돈 벼락. 그래서 이제 재성이 약한 사람도 사주의 재성이 약한 사람도 식신이 좀 강하게 있는데 대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는 시기에 그 시기에는 또 돈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주의 원국만 봐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재물운은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사주에 그냥 재만 동그라니 있는데 운에서 식신이 또 들어오는 해가 있어요. 또 그럴 때 또 돈이 들어옵니다. 식신생재를 해서. 근데 식신생재를 해도 또 편인이 너무 또 강하면 식신을 또 극하기 때문에 재성이 또 그 힘을 잃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런 어떤 그런 원칙, 재물운이 들어오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이렇게 잘 공부를 하시면 재물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또 저 사람이 재물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 10년, 20년 공부를 해도 그 사주 딱 피고 이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아는 것만 해도 그거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은 직장인이야, 이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업가야, 이것만 아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물운이 이게 좋은 사주, 이것도 이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몇 가지 어떤 원칙, 그 다음에 기준, 이런 걸 좀 더 좀 세밀하게 보시면 좀 더 사주 공부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